검수완박법 유효 판결이 난 다음에 또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게 다 한동훈 장관 잘못이니까 탄핵을 해야 된다 혹은 사퇴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헌법재판소에 어쨌든 검수완박법에 대한 유효 판결이 나고 그렇게 됐으면 나쁜 판결을 내렸으면 거기에 대한 겸손의 자세를 보이는 게 상식인데 오히려 뭐 그걸 역공을 취하고 이런 태도들을 봤을 때 충분하게 탄핵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탄핵이란 말이 민주당 정치인들이 기분에 따라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꼭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응하게 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민주당이 저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절차 내에서 이 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법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인지 실질적인 판단을 헌재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게 일부 아주 극소수의 의원들의 얘기고요. 탄핵이라는 것이 그렇게 헌법상 제도이지만 그런 제도를 함부로 이렇게 해서 작동해가지고 휘두를 정도의 그런 그 가벼움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극소수의 의원들이 얘기하는 걸 언론에서 받아가지고 전체 민주당에서 마치 탄핵을 무슨 거론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건 전혀 그렇지 않고요. 장관들이 좀 마음에 안 들 때마다 우리 당에서 바로 탄핵 꺼내드리는 것도 저는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탄핵을 할 때 되게 정치적 구호로 보일 수가 있어요. 네. 탄핵이라는 제도는 상당히 정말 꼭 필요할 때만 꺼내는 그렇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탄핵이나 사퇴 얘기를 저는 해본 적이 없고 누가 솔직히 한동훈 거치에 이렇게 관심이 있습니까? 그냥 한동훈 장관이 저지른 잘못된 일이 문제인 거죠. 대선 이후에 대선 패배 이후에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 체제가 된 이후에 이 야당 10개월을 전 세 단어를 정의하고 싶은데요. 특검, 탄핵, 해임. 특검, 탄핵, 해임. 특혜탄 그냥 무한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도 계속 다 그러니까 하나 더 진행 있어요. 중인 게 있어요. 국조. 아니 저는 탄핵이란 건 정치의 핵폭탄급의 언어 아닙니까? 옛날에 누가 탄핵을 제안하면 그건 여지없이 일면 헤드라인에 올랐는데요. 지금 누가 탄핵 제안했다고 정치 뉴스도 웬만큼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게 핵폭탄이 이제 물풍선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자꾸 이렇게 조심하고 무게 있게 써야 되는 단어들을 계속 이렇게 남발하다 보면 근데 왜 그런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자신들의 논리의 비약이에요. 자신들의 논리의 허접함을 이런 강력한 단어 뒤에 숨는 겁니다. 왜 탄핵을 해야 되는지, 왜 한동훈 장관과 법무부가 잘못했는지 조근조근 논리를 펴서 설득해내야지 앞뒤 다 자르고 탄핵! 그럼 다들 놀라 자빠져가지고 그만큼 잘못했나 보다 할 것 같은데 아니거든요. 우리 국민들 탄핵 백신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요. 이제 꿈쩍도 안 해요. 그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배해야지 탄핵의 대상이 된다는 걸 국민들도 다 알잖아요. 근데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께서 그렇게 그 강성 지지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막 튀겨서 얘기를 하다가 심지어는 이번에 무슨 판사 출신 국회의원은 한동훈이 우리가 탄핵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성환. 네. 한동훈 장관이 문자로 민주당에서 탄핵을 하고 있는데 당당하게 임하겠다라고 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헌재에서의 그 실패를 본인의 탄핵 문제로 프레임 전환을 시켜서 지금 국민들의 관심을 자꾸 호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발로 좀 보여지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재밌어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한동훈이 도발하면 우리는 그냥 넘어가는 우리는 바보예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이 앞뒤 논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생각도 하지도 않을 정도로 지금 거기 매몰돼 있는 거죠. 그냥 상대방을 욕하고 우리는 강성 지지자한테 어필하고 좀 굉장히 애로가 많으시겠어요. 이 의원. 보고 애로가 많으시다. 힘드실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어쨌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탄핵 얘기도 많이 하고 공격을 많이 하는 거는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도
한동훈 장관이 그만한 영향력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총선을 앞두고 또 차출론이 슬금슬금 나오는데 한동훈 장관은 선을 긋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장관을 차출해서 선거에 활용을 할까요? 한동훈 장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등판했으면 좋겠다. 왜냐? 한 장관이 73년생입니다. 예. 좀 X세대의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분이 나와서 기존의 586, 소위 운동권 세력 이 세대들을 좀 쫙 물리치는 586 세대를 좀 퇴장시키는 이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지금 굉장히 저희가 국가적으로 위중한 상황입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때지 그 정치적으로 뭐 이걸 저희들이 뭐 영입이나 이런 걸 논의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동훈 한 명에 당연히 좌우되는 모습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럼 내년 총선 출마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총선 출마 제가 대통령이라면 예. 저는 안 시키겠습니다. 아니 뭐 매스컴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그렇게 활용하자는 주장도 있고 그냥 장관으로서 상임위에서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 10분, 11분은 한마디씩 하지만 한동훈 장관은 11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발언권을 많이 주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도권 선거를 견인하도록 차출하자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걸 보고 아, 이거 정권 초기에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우리가 수도권 전국 견인하겠다 이렇게 좀 결의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한동훈 장관을 이렇게 쳐다본다는 느낌? 지금 정치인들이 자꾸 그런 패기가 식으로 없다. 패기도 없고 좀 그 뭐라 그럴까요? 올라타려고 하는 느낌? 그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패기가 없는 게 아니라 자생력이 없죠. 저도 저 똑같이 대통령도 생각했는데요. 사실 대통령도 저희 당에서 그렇게 보낸 분을 대통령으로 보내지는 않았죠. 그 당에 저희도 계셨어요? 뭐 키우고 국민의힘에서도 키우시고 아유, 근데 그런 거에 인제는 같이 앞들여가지고 자꾸 외부 용병을 쓰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자생력이 없는 당이다. 그냥 외부의 수혈만 그냥 기대는 정당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이제 외부인은 용병도 아니죠. 안 쓰고 있는 재원도 쫓아내는 것보다는 그렇죠.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아니, 어쨌든 간에 인재 양성도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하면 사실 당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지금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당보다도 지지율이 일부 여론조사에서 더 뒤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경고음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 때문에 국민의힘도 바뀌어야 한다. 이런 주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잘할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막바로 한동훈이 와라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 쉬운 답만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었죠. 저는 민주당 의원들께서 한동훈 장관 정치할 거다라고 하는 건 일종의 침바르기 전략이라고 봅니다. 또는 이제 스크래치, 금긋기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에서 신상을 이기는 구상이 없습니다. 이 신선함이라는 정치의 가치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지금 이 시점에서 자꾸 이렇게 언급이 되니까 만에 하나 어느 시점에서 저 이제 정치 장관직 내려놓고 정치하겠습니다 하면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반응이 되지 박수보다는 이게 지금 굉장히 스크래치를 많이 지금 가하고 있는 거다. 민주당에서 이러고 하면 이게 약간 전략적으로 한동훈 견제론의 하나의 전술일 텐데 국민의힘에서 자꾸 한동훈 나오라 당내 견제를 하고 계신 건가? 그건 절실해서 그렇겠죠. 저쪽은 수가 깊어서 그렇고. 절실할수록 냉정해야 되는데 너무 패를 다 보여주는 것 같다. 이쪽 패가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